자, 오늘은 선운사 동백꽃을 가지고 소개하기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3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 소개라는 말은 어떤 개념인지 살펴볼까요? 자, 이을소, 낮게, 한마디로 사이를 잇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자, 둘 사이에서 양편의 일이 진행되게 어떻게 한다. 주선한다는 얘기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편이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주거나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소개하기의 절차를 살펴볼까요? 자, 절차는요, 일단은 소개 대상을 정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상에 대해서 소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데요. 자, 소개 대상을 정할 때는 자기가 잘 아는 것, 즉 관심사에서 정합니다. 관심사에서 정함.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자, 정하는 방법은 독서나 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듣는 이를 고려하여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소개할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구성하는 방법은요. 자, 인물이면 어떻게 일대기적 구성이 좋겠죠. 그 다음에 사물은 공간적인 구성, 공간이라는 건 장소죠. 그 다음에 사건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냐면요. 언어 표현이나 어조, 몸짓 등에 주의하면서 자, 우리 사진 자료 같은 거를 뭐라고 할까요? 보조 자료라 그러죠. 그래서 소개할 때는 보조 자료를 적정히 활용하여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의점은요. 듣는 이의 뭐를 그렇죠. 흥미를 높이고요.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소개하게 됐는지 동기나 또 자신과 소개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바로 동기를 높여서 흥미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소개하기의 유의점에 들어가죠. 또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보조자료를 이용한다 그랬죠. 보조자료는 사진이나 도표나 그래프나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어떻게 소통하려는 태도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 글은 소개 글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글, 즉 설명문이죠. 성격은 설명적, 사실적, 감상적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가족 여행 중에서 인상 깊었던 선운사 동백꽃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가족여행 중에서 경험 중에서 선운사 동백꽃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들른 곳을 자 여기 장소가 나오죠. 장소가 나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시간인가요? 공간인가요? 그렇죠. 공간적 순서. 선운사 이 가족 여행이라 그랬죠.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소개했고요. 여행지와 대상에 대한 인상을 실감나게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처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224쪽 첫 번째 줄서부터 224쪽 12번째 줄입니다. 자, 처음 부분 내용을 살펴볼까요? 선운사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인상 깊었던 선운사 동백꽃을 소개함. 첫 번째 형식 문단은요. 소개 대상과 소개하는 동기나 이유가 교과서 5번째 줄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운사 동백꽃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이거는 소개할 뭐가 될까요? 소개할 대상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지난 봄에 우리 식구가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본 동백꽃이 인상에 강하게 남아서 그때 받은 좋은 느낌과 기운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그 동백꽃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개하는 뭘까? 동기나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 형식 문단은요. 기대와 달리 흥미로웠던 선운사 여행이 나와 있죠. 교과서 12번째 줄까지인데요. 왜 기대가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죠. 별 기대 없이 부모님을 따라간 여행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글쓴이는요. 어떤 여행 태도를 가지고 갔냐면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또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 남이 가자고 해서 가는 수동적인 여행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와 있죠. 그 다음 교과서 또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아무려면 놀이공원이 재밌지 산속에 조용한 절이 저한테 재미있을 리 없잖아요 하는 이 부분이요. 이 구절은 듣는 이의 공감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공감을 구하는 부분. 꿀벌이 아닌 이상 먼 곳까지 찾아간다는 게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다 그랬었죠. 결국은 재미있는 표현으로 듣는 이의 뭐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새로 알게 된 것이 많고 선운사 주변이 자연이나 동백꽃의 인상을 받아서 깊은 인상을 받아 이거는 내가 선운사 여행이 나에게 흥미로웠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의 마지막 구절 볼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선운사로 가볼까요? 구체적인 소개에 대한 안내의 말을 했죠. 그 다음 중간 부분, 우리 오늘 중간 부분 끝까지는 아니고요. 중간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선운사 동백꽃을 비롯해 삼인리, 송악, 대웅전, 서정주 시비를 소개함 그랬는데 아마 송악 부분, 그 다음에 대웅전 조금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 1, 15번째 줄에 사진 1 이랬죠. 자, 이게 사진 1인데요. 삼인리 송악을 소개한 사진 자료입니다. 이 사진 자료는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이 보조 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송악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나무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송악은 덩굴성 식물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악은 덩굴성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민이 송악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송악하면 소나무가 절대 아니고요. 덩굴성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실까요?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흙도 없는 바위에 붙어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푸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라는 구절. 자, 요거는 삼인이 송악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이유가 되겠죠. 흙이 없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선운사 대웅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웅전이 우리를 맞이해 주더군요. 대웅전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비유법 중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법,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을 통해서 인상 깊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두 번째 역시 보조자료죠. 시각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웅전은 백제시대 때 건립되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하면 577년 위덕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정류제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정류제란은 임진왜란 중 화의 교섭이 결렬로 1957년에 일어난 외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건. 중건이란 단어는 뭐냐? 보수하거나 고쳐서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탄 것을 다시 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교과서를 살펴볼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유적지의 상당수가 전쟁으로 불탔다는 사실이 새삼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선운사 대웅전에 대한 감상이 나와 있죠. 특히 어떻다고 이야기했어요. 맨 끝부분에. 그렇죠. 안타까움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대웅전은 단청의 색이 발해서 나뭇결이 그대로 보이는 데다가 다른 절의 대웅전에 비해서 작고 소박한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운사 대웅전에 대한 감상,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 차분하게 해준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선운사라는 그 대웅전 소개도 나와 있고요. 또 선운사 가기 전에 삼인리 송악이라는 덩굴성 식물을 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개하기 부분에서는요. 소개할 대상을 잘 소개하려니까 어떻게 시각자료, 보조자료를 사용했다는 거. 여기 사진 1, 사진 2 이렇게 보조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